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미국의 하웨이 제재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해 6월쯤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의 집요한 하웨이 거래 재개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당시 미국이 반하웨이 전쟁을 확대하면서 이 자국의 반도체 기업에게까지도 메모리를 하웨이에 팔지 말라고 제재 압박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자일링스, 인텔, 퀄컴, AMD 같은 기업들이 죽겠다고 하소연을 했고 결국 트럼프가 하웨이와 거래를 재개하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이 트럼프로서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계속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메모리 수요처로서 하웨이는 살려주고 백도어를 설치해서 정보 수집 의혹이 있는 통신 장비 쪽은 계속해서 밟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결국 당시 예측대로 그 궤도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그간 미국의 하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 해제는 엄밀히 말하면 하웨이를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잘 봐야 하는데요. 시진핑의 하웨이 구명이 통한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미국 기업의 구명 활동에 트럼프가 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하웨이를 죽이려고 해도 하웨이와 비즈니스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하웨이 부분만을 생선 살발라내듯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하웨이 전쟁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만 해도 하웨이에 파는 메모리 매출 비중이 전체의 13%나 됩니다. 이 하웨이가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등 워낙 다양한 사업부를 갖고 있기에 일률적인 거래 단절은 미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으로서는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는 통신 장비 등을 빼고는 사실상 하웨이와의 거래에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웨이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 원천 기술 규제의 마지노선을 25%에서 10%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하웨이로서는 14나노 공정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 통신 장비 칩을 대만 파운드리인 TSMC에서 공급받는 일이 막힐 수 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인 SMIC가 14나노 공정을 통한 양산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대로 액면 그대로 중국 파운드리 실력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다음 달인 2월에 이런 내용의 하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가 발표되면 하웨이의 통신 장비 사업은 다시 한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요. 현재와 같은 궤도로 움직이는 미국의 하웨이 죽이기는 결국 삼성에게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간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만 추려보면 중국이 성장하자 미국이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틈새를 삼성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웨이 죽이기는 과거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일본 죽이기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1985년이죠. 이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격히 올랐고 이듬해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로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일취월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삼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웨이 죽이기에서 그때의 대자비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미국의 타깃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이번에도 또다시 삼성이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의 하웨이 죽이기를 보겠습니다. 이 하웨이는 통신 장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 석유 시대에 송유관이 중요하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통신 장비가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싹을 바른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실 하웨이의 통신 장비 사업은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입장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탓이 컸는데요. 실제 영국, 독일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은 하웨이 5G 장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도 5G망 구축에 하웨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웨이 제재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로서는 값싸고 성능이 좋은 하웨이 장비를 외면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하웨이를 그냥 두기는 힘듭니다. 이러면 다음 달 미국이 하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웨이가 여전히 통신 장비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방국들이 하웨이 장비로 기간 산업인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원천기술 규제 마지노선을 10%로 더 강화하게 되면 하웨이가 통신 장비를 제때 못 만드는 상황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미국은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웨이를 보겠습니다. 이 하웨이는 인민해방군 출신인 런정페이 회장이 지난 1987년에 설립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웨이 제품을 사는 것이 중국을 위하는 길이라는 애국 마케팅을 펼쳤던 게 바로 하웨이입니다. 하웨이라는 이름 자체도 중국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2010년 이후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하웨이가 나서면서 하웨이는 중국의 가능성 또는 뛰어난 성취를 의미한다고 하웨이가 말을 바꿨지만 원뜻은 중국을 위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기업이 원래 다 국영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웨이는 이름부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꺼림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매출 120조 원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하웨이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하웨이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게 문제죠. 런정페이 회장 지분이라고 해봐야 1%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직원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퇴사할 경우 주식을 팔 수도 없고 회사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미국이 보고 있습니다. 런정페이는 사실상 바지 사장이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결국 하웨이를 죽이고 그 자리에 대체제를 찾아야 합니다. 삼성은 이미 지난 2018년 5G를 AI, 전장, 바이오와 함께 4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과거 1980년대 중반 미국, 일본에 뒤졌지만 이제 막 반도체를 시작했던 삼성이 최고로 올라섰던 것처럼 지금도 삼성에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손보기에 들어간, 그리고 손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 제재 강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하웨이, 그리고 5G 기술력이 떨어지는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를 제치고 삼성이 통신장비 시장 거두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 단초는 미국의 제재 수위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서 하웨이 장비에 대한 확연한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만간 미국이 얼마나 강한 수위의 하웨이 제재를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